제가 왜 이렇게 용어 설명을 했느냐. 내진 설계하고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 면진슈, 내진슈가 뭡니까?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슈. 그러니까 면진 받침, 내진 받침 이걸 물어보잖아요. 두 번 해야 돼. 그러면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지진 발생된 거 가만히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경주 지역, 그 이후에 포항 지역, 최근에 제주 지역, 5.8, 5.4, 4.9, 한 우리 지금 한반도는 요 정도죠. 요 정도. 한 5 전후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드문드문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축제도 드문드문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이거 다음에 또 내진 설계, 면진 설계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교량 설계 편람 보시면은 이렇게 내진 설계가 있긴 있어.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 갖고는 부족하더라고. 여기서는. 이거 갖고는 설명이 이런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논술형으로 난 단답형이든 논술형이든 내진 설계, 면진 설계를 이거 갖고는 다 설명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려면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 우선 개념부터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개념부터. 우리는 이제 한참 전에 교량 내진 설계 개념을 반영을 했거든요. 반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교량, 지금 교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교량, 가동단, 고정단 형식의 이제 교량 받침을 써가지고 고정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단에서 이렇게 온도 신축을 이렇게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설계를 했는데 여기다 대고 추가로 이제 지진이라는 하중을 수평 하중이죠. 이것은 아까 이게 수평으로 흔들리는 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에스파. 수평으로 흔들리는 이게 지진 하중을 반영을 하려고 봤더니 고정단을 중심으로 어쩌고 했는데 이거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진 하중까지는. 고정단에서 지진 하중까지는 수용을 다 견디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진 설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정단 교각에서 지진 하중을 전부 다 거기다 고정단 교각에다 집중시키는 대신 이게 교량 상판의 온도의 신축은 허용하면서 모든 교각으로 지진을 분산시키자. 그래서 고정단, 가동단 불문하고 이게 수평 하중을, 지진 하중을 다 분산시켜 버리면은 이제 경제적인 설계가 되지 않느냐. 그게 면진 받침 이론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의 지금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진 설계 이것은 이제 난면진 받침을 도입하는 과정을 방금은 훑어본 거고 그건 잊어버리고 실제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를 직접 설명하려면 뭘 설명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내진 설계하고 면진 설계의 개념은 틀리다 같아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상위 개념에서 보면은 내진을 추구하는 내진 설계, 면진 설계 똑같은 게 지진의 내구성을 갖추는 설계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진 설계나 면진 설계나 지진에 대해서 내구성을 갖추다는 의미는 같다. 여기서 내구성을 갖추는 설계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 지진력이 이렇게 주기가 오잖아요. 단주기다, 장주기다. 커브가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오는 거다. 근데 지진의 주기의 특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진력을 초과하도록,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조물을 세게 만드는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지진의 흔들림하고 똑같이 같이 근들근들해 가면서 그냥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게 지진의 주기로부터 벗어나가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공진 현상, 이게 아까 교량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죠. 현수교에서 파가 공진 현상을 일으키면 상판이 뒤집어져 버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파하고의 똑같이 흔들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지진파가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고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해가지고 고유 주기를 벗어나게 해서 회피하자는 개념이 면진 설계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진파는 특징이 뭡니까? 단주기가 많죠. 장주기는 별로 없어요. 약하대. 단주기가 이렇게 많이 때린대. 그래서 초고진 건물이나 창경관 교량과 같은 경우는 고무 계열 탄성 받침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고유주기를 길게 해서 지진력을 회피하는 면진 설계를 반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면진 설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납 면진 받침이고, 근데 내진 받침은 뭡니까? 회피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뭐지?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자수를 부재를 엄청 단단하게 만들면은 이 단주기 지진력에도 버텨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진은 그러니까 이거 내진 설계는 엄청 돈이 비싼 거죠. 그런데 면진은 지진을 회피하는 설계니까 좀 요령껏 설계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난면진 받침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진 장치를 사용한 내진 설계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래서 가동단이다, 이동단, 고정단이다 필요 없이 동일 단면으로 엄청 두껍게 설계해야 돼. 그 대신 이게 다점 고정 방식으로 여러 점으로 고정을 분산시키는 이게 탄성 받침으로 내진 설계를 한다. 여기에는 충격 흡수 전달 장치 이런 장치도 필요해서 다 이게 배분을 시키자 이겁니다. 배분. 이게 내진 설계 개념인가 하면은 대비해서 면진 설계 개념은 고유 주기를 길게 해가지고 고무 받침을 넣어서 이게 단주기, 아까 말한 대로 주기 대역이 시집하는 단주기가 많다고 그러죠. 세다고 그러죠. 이 단주기에서 이 단주기만 이렇게 있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벗어나기만, 단주기만 피하자. 요런 거. 근데 문제는 순수한 고무 받침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고무가 건들건들하니까 사중에 평소에서부터 다리가 건들건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 사이에다가 강판을 넣어가지고 좀 유연한 고무 계열하고 강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문제를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탄성 받침에다가 중간에 코어 형태의 이제 납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납 면진 받침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내진보다 경제적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설계 개념이죠. 그래서 내진하고 면진의 개념을 비교하면 좀 전에 제가 비교한 거나 피파, 에스파 비교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배분한다, 대항한다. 여기서는 줄이면서 방어한다. 공사비가 비싸다, 싸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구조물에서는 면진 받침,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받침, 둘 다 필요한 이게 상위 개념은 내진 설계인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래서 이제 남면진 받침만 집중적으로 이제 면진 설계, 내진 설계, 내지는 난면진 받침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면진 받침, 납면진 받침을 물어보면 지금까지 지진에 관한 용어 설명을 쭉 했던 거 끝에 이렇게 이제 난면진 받침 보면 이해의 속도가 빠르죠. 결국 납면진 받침은 내진 설계에 쓰는 탄성 받침이나 원리는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코어 형태고 납을 이제 삽입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거. 그래서 단주기를 장주기화해서 덜 흔들리게 이렇게 오래 버티게끔 그게 납 면진 받침이다. 그래서 납의 재료적 특성상 서서히 가해주는 이제 납의 이제 크리프 특성에 의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항복은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단기 하중에는 저항을 하는 거죠. 온도가 서서히 가해지면 납이 물렁물렁해지만 금방 가해봐야 쇠땡을 만큼 이제 저항하니까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납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 얘기죠. 고무가 받아주고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진동을 이렇게 주기의 장단에 따라서 납하고 고무하고 단기, 장기의 어떤 팔을 흡수 대응하면서 이렇게 교량 상판의 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납 면진 받침 효과다. 그래서 거동 특성을 비교해 보면은 모든 내진 장치 중 하나는 이제 지진 종료 후에도 다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 것은 다 그랬어요. 우리 남면진 받침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복원력이 있으니까 이게 보수가 필요 없고 이렇게 잔류 변형에 감소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원력을 보면요, 이게 변형된 금속 분자 50%가 1시간 내에 복원되는 이게 특성을 보면은 납은 한 20도씨 정도면 복원이 된대요. 네. 철 같으면 450도로 달궈야 이게 다시 녹았다가 재결정이 되는데 납은 450도 대신 20도에서도 납은 이제 재결정이 되니까 쉽게 복원이 되니까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다. 막 이런 논리죠. 그래서 충격 전달 장치, 충격 흡수 장치 아까 나온 거죠. 이게 충격 전달 장치는 평상시에 이동단으로 작동하다가 지진력이 발생되면 가동단으로 해가지고 지진력을 싹 분산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동 움직이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들을 하고 있죠. 충격 전달 장치들을. 이건 내진 설계에서는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흡수 장치도 있어요. 이게 지진 시에 어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거, 거도와 교대, 이게 서로 확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충격을 거꾸로 흡수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오일 감속기로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이게 이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끝으로 이제 교량의 이제 내진 여유도, 사회적인 기능, 이것은 결론, 내진 설계, 면진 설계 내지는 난면진 받침의 결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적인 피해는 이제 허용하지만 전체적인 붕괴는 방지하고, 그래서 이게 면진 장치, 즉 난면진 장치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부분적인 것은 이렇게 허용하면서 전체적인 방지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교량 이제 받침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납면진 받침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 될 겁니다.